단돈 몇천 원이면 동네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바세린과 작은 알약 하나가 노화의 시계를 거꾸로 돌려 50대 남성에게 20대의 활력을 되찾아 주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수술대 위에 눕지 않고도, 그리고 수백만 원의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잃어버린 남성의 자신감을 완벽하게 회복한 이 놀라운 사례는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철저한 의학적 원리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오늘 저는 2023 연의학계가 주목해야 하지만 제약회사는 굳이 알려주지 않는 이 놀라운 회춘의 비밀을 여러분께만 조용히 공개하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설계해드리는 닥터 정유진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병원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만나왔지만 최근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50대 후반의 한 남성 환자분은 저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보통 50대 후반이라는 나이는 의학적으로 남성 갱년기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는 급격히 떨어지고 혈관의 탄력성은 저하되며 신체 전반의 근육량도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당연히 남성의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역시 이러한 노화의 파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혈액 순환이 예전만 못해지면서 조직의 크기가 줄어드는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피부는 수분을 잃어 쭈글쭈글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생리적 현상입니다. 그런데 싱글 라이프를 즐기시며 여전히 활발한 사회생활과 이성 교제를 하고 계신다는 이 환자분의 상태는 교과서적인 노화의 징후를 비웃기라도 하듯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마치 30년의 세월을 거스른 듯 탄탄한 조직감과 건강한 혈색,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피부의 탄력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주름이나 처짐이 거의 없이 팽팽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로서의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혹시 해외에서 특별한 관리라도 받으셨나요? 그러자 환자분은 손사래를 치며 아주 뜻밖의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원장님, 저는 딱 2가지만 지켰습니다. 병원에서 처방해준 약을 매일 먹는 것, 그리고 매일 저녁 샤워 후에 바세린으로 10분씩 마사지를 한 것뿐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는 복잡하게 얽혀있던 의학적 이론들이 하나의 퍼즐처럼 완벽하게 맞춰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분이 실천하신 방법은 사실 비뇨의학 교과서 구석구석에 흩어져 있던 이론들이지만 이것을 하나로 결합하여 데일리 루틴으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실로 천재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력에 좋다는 보양식은 찾아다니시면서 정작 가장 과학적이고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혈관 관리와 피부 보습에는 소홀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분이 보여준 기적의 핵심은 바로 안에서의 혈류 개선과 밖에서의 보습 장벽 강화라는 2가지 엔진을 동시에 가동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의학적으로 타당하며 우리 몸의 세포 단위에서 어떤 드라마틱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밀인 매일 복용 요법에 대해 깊이 있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 환자분은 타다라필 5mg, 즉 저용량의 발기부전 치료제를 매일 복용하셨습니다. 흔히들 이런 약은 관계를 갖기 직전에 먹는 일회성 이벤트 약이라고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매일 저용량을 복용하는 방식은 약물의 목적을 완전히 뒤바꾸는 개념입니다. 관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혈관의 건강을 되살리는 치료제로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 내피세포에서는 산화질소라는 물질이 분비되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 산화질소 생성 능력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집니다. 특히 남성의 중요 부위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밑에 혈관들이 무수히 얽혀있는 구조라 혈류 장애의 타격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하게 받습니다.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으면 조직은 산소 부족 상태, 즉 저산소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몸의 세포는 산소가 없으면 생존을 위해 활동을 멈추고 그 자리를 딱딱한 섬유 조직으로 대체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든 남성들이 겪는 위축과 강직도 저하의 근본적인 원인인 섬유화 과정입니다. 마치 물을 주지 않은 나무가 말라 비틀어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분은 매일 약을 복용함으로써 혈중 약물 농도를 24시간 내내 일정하게 유지시켰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혈관 확장 신호를 뇌와 신체에 끊임없이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 잠을 자는 동안에도, 밥을 먹는 동안에도, 일을 하는 동안에도 남성의 중요 부위로 신선한 혈액이 쉼 없이 공급됩니다. 마치 댐의 수문을 항상 열어두어 논밭에 물이 마를 날이 없게 만드는 것처럼 조직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와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준 것입니다. 이렇게 충분한 혈류가 확보되니 세포들은 굳이 섬유화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왕성한 대사 활동을 통해 조직의 부피감을 유지하고 건강한 상태를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임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저용량 매일 복용법을 1년 이상 지속한 환자군에서는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고 야간 발기 횟수가 증가하며 조직의 위축이 예방되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의 비결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혈류만 개선한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혈류가 좋아져서 안에서 빵빵하게 밀어주는 힘이 생겼다 하더라도 겉을 감싸고 있는 피부가 늙고 늘어져 있다면 그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풍선에 바람을 아무리 많이 불어넣어도 풍선 고무 자체가 낡고 삭아 있다면 제대로 부풀지 않거나 터져버릴 위험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비결, 바세린 마사지입니다. 이 부분이야말로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었던 하지만 실생활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하는 신의 한 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얼굴 피부에는 로션을 바르면서도 정작 남성으로서 가장 중요한 그곳의 피부 관리에는 무관심합니다. 하지만 그곳의 피부야말로 얇고 예민하며 속옷과의 마찰로 인해 끊임없이 손상받고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입니다. 건조함은 곧 노화이자 주름의 원인입니다. 이 환자분은 이 점을 정확하게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비싼 전용 크림 대신 보습의 제왕이라 불리는 바세린을 선택했습니다. 바세린 즉 페트롤리움 젤리는 의학적으로 밀폐제에 속합니다. 피부에 수분을 직접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위에 강력한 유막을 형성하여 수분이 밖으로 날아가는 것을 원천 봉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환자분의 루틴은 아주 정교했습니다. 샤워 직후 피부가 물기를 머금고 있을 때 먼저 일반 수분 로션을 발라 1차적으로 수분을 채워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세린을 덧발라 완벽한 수분 감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에서는 약물 효과로 인해 혈액이 몰리며 조직이 팽창하고 밖에서는 촉촉하고 유연해진 피부가 그 팽창을 부드럽게 감싸 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10분에서 20분간 지속적인 마사지를 해줌으로써 물리적인 자극을 통해 혈관을 더욱 확장시키고 피부세포의 재생을 촉진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헬스 트레이너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 펌핑을 하고 스트레칭을 해주는 원리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혈관 근육과 피부 근막을 동시에 케어하는 완벽한 재활 프로그램이었던 셈입니다. 이 환자분이 보여준 자기 관리의 정수는 바로 이 타이밍과 도구의 완벽한 조화에 있습니다. 약물 복용을 통해 내부 혈관이 충분히 확장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바세린이라는 최적의 윤활 및 보습제를 이용해 외부적인 자극을 가했다는 점,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육을 키우기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때도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고 혈류가 모인 상태에서 자극을 주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특히 남성의 그곳은 뼈가 없는 조직입니다. 오로지 혈액의 압력, 즉 수압에 의해 크기와 강직도가 결정되는 아주 독특한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이 꽉 차 있는 발기 상태에서의 마사지와 피가 빠져나가 흐물흐물한 상태에서의 마사지는 그 의학적 효과가 하늘과 땅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시알리스 성분의 매일 복용법은 바로 이 기초 공사를 담당합니다. 평소 같으면 자극이 와도 반응이 미미했을 50대의 혈관을 20대의 민감한 혈관처럼 반응하도록 예열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환자분은 스스로 야한 상상을 하거나 시각적인 자극을 통해 자연스러운 발기를 유도했습니다. 약 기운이 돌고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자극에도 혈관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해면체 내로 혈액을 펌핑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조직이 팽창하여 피부가 팽팽하게 당겨진 상태, 바로 이 시점이 마사지를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피부는 평소보다 얇게 늘어나 있고 모공은 열려 있으며 조직의 수용성은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여기에 바세린이 투입됩니다. 바세린은 일반 로션이나 젤과는 달리 점도가 매우 높고 쉽게 마르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사지 도구로서 바세린이 가진 최고의 장점입니다. 일반 수용성 젤은 10분 이상 문지르다 보면 수분이 증발하여 뻑뻑해지고 그 상태에서 계속 문지르면 오히려 피부에 마찰 화상을 입히거나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세린은 기름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20분 아니 30분을 문질러도 그 매끄러움이 유지됩니다. 이는 피부에 불필요한 마찰 자극을 주지 않으면서도 심부 조직까지 충분한 압력을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환자분은 이 매끄러움을 이용해 귀두 끝부터 뿌리 안쪽까지 부드럽게 때로는 강하게 쓸어내리며 림프 순환과 혈액 순환을 동시에 촉진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팽창된 해면체 조직은 물리적인 스트레칭 효과를 얻게 됩니다. 우리 몸의 조직은 적절한 물리적 장력이 가해지면 그 힘에 저항하고 적응하기 위해 세포 분열을 하거나 조직을 유연하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50대가 되면 해면체를 감싸고 있는 백막이라는 질긴 막의 탄력이 떨어져 발기가 되어도 예전처럼 꽉 찬 느낌이 들지 않는데 꾸준한 마사지와 스트레칭이 이 백막의 유연성을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또한 바세린의 보습 성분은 팽창된 피부 사이사이로 깊숙이 침투합니다. 나이가 들면 그곳의 피부가 닭 벼슬처럼 거칠어지고 색소 침착이 일어나 검게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오랜 세월 속옷과의 마찰 건조함 그리고 순환 장애가 겹쳐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바세린의 강력한 밀폐 효과는 손상된 피부 장벽을 복구하고 각질층을 잠재워 아기 피부처럼 부드럽고 뽀얀 상태로 되돌려 놓습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확인한 그 환자분의 피부 상태는 정말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50대 남성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잡티 하나 없이 깨끗하고 만졌을 때의 촉감이 마치 벨벳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이런 시각적, 촉각적인 개선은 단순히 보기 좋은 것을 넘어 남성의 자신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의 신체가 아름답고 건강하다고 느끼면 심리적인 위축감이 사라지고 이는 다시 성 기능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듭니다. 의학적으로 시민성 발기부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남성의 기능은 심리 상태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 것은 늙고 볼품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뇌는 성적 흥분을 억제하고 혈관을 수축시켜버립니다. 반면 매일 저녁 10분, 20분씩 자신의 몸을 정성스럽게 돌보고 마사지하는 시간은 그 자체로 훌륭한 심리 치료가 됩니다.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행위가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이 환자분은 처음에는 그냥 건조해서 바르기 시작했는데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을 보면서 나중에는 이 시간이 기다려지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합요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만약 이분이 약만 드시고 관리를 안 했다면 기능은 좋아졌겠지만 외관상의 노화는 막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약 없이 바세린 마사지만 했다면 혈류 개선이 뒷받침되지 않아 근본적인 조직 재생 효과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이제 단순히 질병을 고치는 것을 넘어 삶의 질을 높이고 노화를 관리하는 항노화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항노화의 핵심은 거창한 수술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올바른 습관에 있습니다. 피부과에서 얼굴 리프팅을 위해 수백만 원을 쓰면서도 정작 남성 호르몬의 보고이자 자존심인 그곳의 노화에는 속수무책이었던 분들에게 이 방법은 혁명과도 같습니다. 비용을 따져볼까요? 한 달 약값과 바세린 한 통 가격을 합쳐봐야 술자리 한 번 값도 되지 않습니다. 가성비라는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보다 훌륭한 안티에이징 프로그램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여러분이 이 방법을 시도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안전 수칙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아무리 좋은 보습제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점은 바세린의 용도입니다.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바세린은 겉에 바르는 용도, 즉 도포용입니다. 간혹 잘못된 정보를 접하시고 바세린을 녹여서 피부 안으로 주입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피부 내로 들어간 바세린은 조직과 엉겨붙어 심각한 염증과 괴사를 일으키고 결국은 피부를 전부 도려내야 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세린 관리는 오로지 피부 겉면의 보습과 마사지를 위한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청결입니다. 바세린은 유분기가 많아 먼지나 세균이 달라붙기 쉽습니다. 마사지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미온수와 중성 세정제를 이용해 깨끗이 씻어내거나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내야 합니다. 잔여물이 남은 상태로 습한 환경에 방치되면 모낭염이나 피부 트러블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리의 시작과 끝은 항상 청결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약물 복용에 관한 것입니다. 타다라필 5mg 매일 복용법은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한 전문 의약품의 영역입니다. 친구에게 얻어먹거나 불법적인 경로로 구한 약을 드시는 것은 위험합니다. 사람마다 심혈관 상태가 다르고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비뇨의학과를 방문해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협심증 약이나 질산염 제제를 복용 중인 분들에게는 이 약물이 치명적인 저혈압을 유발할 수 있어 절대 금기입니다.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일이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또한 이 방법은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는 마법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꾸준히 실천했기에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 해보고 에이 별거 없네 하고 그만둔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재생되고 조직이 변화하려면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운동으로 몸짱이 되려면 몇 달, 몇 년을 땀 흘려야 하듯이 남성의 그곳 역시 꾸준한 관심과 노력 없이는 젊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는 법이니까요. 이 환자분의 사례를 통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짜 메시지는 나이 탓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50대니까 60대니까 당연히 약해지는 것이라고 체념하는 순간 노화는 가속화됩니다. 하지만 내 몸은 내가 관리하는 만큼 달라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나간다면 신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증명해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책상 위에 혹은 화장대 위에 놓여 있는 흔하디흔한 바세린 한 통이 어쩌면 여러분의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줄 타임머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가슴 뛰지 않으십니까? 이제 이 놀라운 변화의 원리를 이해하셨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그리고 마사지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디테일한 팁들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겁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 마사지를 할 때 어떤 강도와 방향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보습제와 바세린의 비율은 어떻게 하는 것이 황금 비율인지 등 아주 실전적인 노하우들을 더 깊이 있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고 림프의 흐름을 따라가는 과학적인 터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배경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여러분이 가장 기다리셨을 실전 테크닉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냥 바르고 문지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의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피부와 조직을 다루는 방식에는 분명한 정답과 오답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얼굴에 값비싼 크림을 바를 때도 피부 결을 따라 바르느냐, 마구잡이로 비비느냐에 따라 흡수율과 주름 발생 여부가 달라지듯이 남성의 그곳 역시 아주 섬세하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한 조직입니다. 앞서 소개한 환자분이 실천했던 그리고 제가 의학적으로 분석해 다듬은 시크릿 마사지 루틴의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수분 레이어링입니다. 요리할 때 재료에 밑간을 먼저 하듯 피부에도 기초 공사가 필요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샤워 후 물기도 제대로 닦지 않고 곧바로 바세린을 덕지덕지 바르시곤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의학적으로 빵점짜리 습관입니다. 바세린은 수분을 공급하는 성분이 아니라 수분을 가두는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논바닥에 비닐을 덮는다고 해서 땅이 촉촉해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땅에 물을 충분히 적신 후에 비닐을 덮어야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땅속 깊이 스며드는 원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순서는 샤워 직후 타월로 물기를 가볍게 톡톡 두드려 닦아낸 뒤 아직 피부에 수분감이 남아있을 때 일반 바디로션이나 알로에 젤 같은 수분 베이스 제품을 먼저 발라주는 것입니다. 이 수분 인자가 피부 각질층 사이사이로 스며들어 세포를 불려놓은 상태, 바로 이 타이밍에 바세린을 그 위에 덧발라 코팅을 해주는 것이 황금 비율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면 끈적임은 줄어들고 보습 지속력은 10배 이상 길어집니다. 이제 본격적인 마사지 테크닉입니다. 여기서 가장 주의하셔야 할 점은 바로 압력의 강도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잘못된 정보 중 하나가 세게 문지르고 강하게 당길수록 크기가 커진다는 속설입니다. 의사로서 경고합니다만 이것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 몸의 조직은 과도한 물리적 충격을 받으면 미세 혈관이 터지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반복되면 조직이 딱딱하게 굳는 섬유화나 석회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페이로니병이라고 불리는 음경만곡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런 과도하고 잘못된 자원적 행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려는 것은 조직을 파괴하는 훈련이 아니라 혈액순환을 돕고 피부 탄력을 높이는 테라피입니다. 따라서 소나기의 힘은 두부를 으깨지 않고 쥘 정도 혹은 아기 피부를 문지르는 정도의 부드러운 압력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지속성과 리듬감입니다. 마사지의 방향 역시 중요합니다. 림프 순환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 몸의 노폐물은 말초에서 심장 쪽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귀두 쪽에서 몸통 쪽으로, 즉 뿌리 방향으로 부드럽게 쓸어 올리는 동작이 림프 배출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발기력을 유지하고 혈액을 가두는 목적이라면 반대로 뿌리에서 귀두 쪽으로 혈액을 밀어 올리듯 쥐어짜는 동작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이 두 가지를 혼합하는 것입니다. 먼저 뿌리 쪽을 가볍게 쥐고 끝부분을 향해 천천히 혈액을 밀어 올리며 해면체를 팽창시킵니다. 풍선에 바람을 불어넣듯 끝까지 혈액을 채워주는 느낌에 집중하십시오. 그 상태에서 최소 10초간 멈추어 팽창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때 피부는 자연스럽게 스트레칭이 되고 바세린의 오일 막 덕분에 피부 손상 없이 부드럽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손바닥 전체를 이용해 전체적으로 감싸주고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롤링하며 풀어줍니다. 이 과정은 뭉친 근막을 이완시키고 혈류가 고르게 퍼지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일 복용하는 약물의 힘을 다시 한번 빌리게 됩니다. 약효 덕분에 적은 자극으로도 단단한 강직도가 유지되므로 마사지 도중 풀이 죽거나 흐물거려서 흐름이 끊기는 일이 없습니다. 단단한 지지대가 안에 버티고 있으니 겉을 감싸고 있는 피부를 마사지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마사지의 압력이 혈관 깊숙이 전달되는 효율 또한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물과 마사지의 기막힌 콜라보레이션입니다.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앞서 환자분은 20분 정도를 투자했다고 하셨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10분도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저는 하루 10분을 권장합니다. 10분은 혈액순환이 한 바퀴 돌고 피부 온도가 상승하여 바세린의 유효 성분이 흡수되기에 딱 알맞은 시간입니다. 너무 오래 하면 오히려 피부 마찰로 인한 자극이 생길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혹은 좋아하는 음악을 3곡 정도 들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하십시오. 이것을 숙제처럼 여기지 말고 내 몸을 돌보고 사랑해주는 힐링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주 실질적인 팁을 드리자면 온도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차가운 바세린을 바로 바르면 놀라서 혈관이 수축될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 바세린 통을 따뜻한 물에 잠시 담가두거나 손바닥에 덜어 충분히 비벼서 청와 비슷하게 든 뒤에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온열감은 그 자체로 혈관 확장 효과가 있어 마사지의 효능을 배가시켜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세린은 물로 잘 씻겨 나가지 않습니다. 비누로 박박 문질러 씻으면 애써 공급한 보습막이 다 씻겨 내려가고 피부가 다시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드러운 수건이나 티슈로 겉에 묻은 잔여물만 가볍게 닦아내고 얇은 유분막은 남겨두는 것입니다. 속옷에 묻는 것이 걱정되신다면 헐렁한 트렁크 팬티를 입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밤사이 이 얇은 바세린 막이 수면 팩처럼 작용하여 다음날 아침 몰라보게 부드럽고 탄력 있는 피부를 만나게 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학적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작용의 신호를 읽는 법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도 내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만약 마사지 후에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 가렵다거나 좁쌀 같은 트러블이 올라온다면 바세린이 모공을 막아 모낭염이 생긴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며칠간 휴식기를 가지며 통풍을 잘 시켜줘야 합니다. 또한 바세린 대신 모공을 막지 않는 수용성 젤이나 전용 마사지 오일로 제품을 변경하는 융통성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남들이 좋다는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내 피부가 보내는 신호에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나만의 최적화된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약물 복용과 관련해서도 내성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일 먹다가 나중에 약발이 안 받으면 어떡하죠? 라는 질문을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뇨의학 교과서적으로 발기부전 치료제는 내성이 없는 약물로 분류됩니다. 오히려 매일 복용법은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들어 장기적으로는 약을 끊고도 자연 발기가 가능하도록 돕는 재활치료의 개념에 가깝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의존성은 주의해야 합니다. 약 없이는 불안해서 관계를 못 갖게 되는 심리적 족쇄가 생기지 않도록 이것은 내 혈관 영양제다 라고 가볍게 생각하시는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루틴은 단순히 크기나 강직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몸을 방치하지 않고 끝까지 관리하겠다는 중년 남성의 자존감 회복 프로젝트입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축 늘어지고 쭈글쭈글한 모습이 아니라 생기 넘치고 건강한 자신의 모습을 마주하는 것. 그것이 주는 심리적인 에너지는 여러분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 그리고 부부생활 전반에 긍정적인 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많은 환자분들이 아내와의 잠자리가 즐거워졌다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매사에 자신감이 생겼다, 우울감이 사라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신체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그것이 다시 삶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이것이야말로 의사가 환자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처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이 모든 관리의 정점 활용점정을 찍을 수 있는 생활 속의 작은 습관들이 있습니다. 약 먹고 마사지하는 것 외에 일상에서 무심코 하는 행동들이 이 노력의 결과를 갉아먹을 수도 혹은 시너지를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침대 밖에서 지켜야 할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생활 수칙들에 대해 마무리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완벽하게 숙지하셔야 진정한 회춘 프로젝트가 완성됩니다. 이 모든 노력의 결실을 맺기 위해 침대 밖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은 어쩌면 약이나 마사지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매일같이 마사지를 해도 일상생활에서 혈관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반복한다면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경고하고 싶은 것은 바로 흡연입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귀를 닫지 마십시오. 이것은 의학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복용하는 발기부전 치료제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담배에 들어있는 니코틴은 혈관을 강력하게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즉, 한쪽에서는 혈관을 넓히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혈관을 쥐어짜고 있는 형국입니다.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엑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는 나가지 않고 엔진만 과열되어 망가지게 됩니다. 흡연을 지속하면서 약 효과가 없다고 불평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그 50대 환자분 역시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결심이 바로 금연이었습니다. 담배를 끊는 순간 우리 몸의 미세 혈관들은 비로소 숨을 쉬기 시작하고 약물의 흡수율과 반응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수면입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가 아니라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특히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근육을 만들고 활력을 주며 무엇보다 남성 기능의 근간이 되는 연료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뿜어내는데 이 코르티솔은 테스토스테론을 파괴하는 주범입니다. 따라서 하루 7시간 이상의 질 좋은 수면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천연 정력제입니다. 바세린 마사지를 하고 나서 개운한 마음으로 일찍 잠자리에 드는 습관, 이것이 바로 회춘의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는 하체 운동입니다. 약물과 마사지가 혈관이라는 도로를 닦고 정비하는 과정이라면 그 도로 위로 혈액이라는 화물을 힘차게 쏘아 올리는 엔진은 바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입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중력의 영향을 받아 하체로 쏠리기 마련입니다. 이것을 다시 펌프질해서 심장으로 그리고 남성의 중요 부위로 올려보내는 힘은 오로지 하체 근육에서 나옵니다. 하루 50개씩이라도 좋으니 스쿼트를 시작하십시오.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질수록 그곳으로 가는 혈류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약 먹고 마사지하는 정성으로 스쿼트까지 병행한다면 그 효과는 1 더하기 1이 아니라 10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강박을 버리셔야 합니다. 무조건 커져야 해, 20대 때처럼 되어야 해 라는 강박은 오히려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이 모든 과정은 내 몸을 사랑하고 아끼는 즐거운 놀이여야 합니다. 오늘 하루 내 몸을 위해 무언가 좋은 일을 했다는 뿌듯함,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뇌를 자극하여 성기능을 관장하는 신경계를 깨웁니다. 제가 만난 그 환자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진짜 비결은 6개월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했던 그 성실함과 과정을 즐기는 여유였습니다. 결과는 하루아침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1주일, 2주일 하다가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의 세포가 묵은 각질을 벗어내고 새로운 세포로 교체되는 데에는 최소한의 생체 시간이 필요합니다. 꾸준히 묵묵히 그리고 즐겁게 관리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거울 앞에서 혹은 샤워실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잠자리에서 확연히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전율하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오늘 제가 공개한 이 시크릿 루틴은 특별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동네 약국에서 살 수 있는 바세린 비뇨의학과 선생님과 상담하면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처방전, 그리고 하루 10분의 시간. 이 세 가지만 있다면 대한민국 남성 누구나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책상 위에도 화장대 위에도 이미 재료는 준비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망설이지 말고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50대가 60대가 시들어가는 황혼이 아니라 농익은 열매처럼 가장 아름답고 강렬한 전성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혹시라도 약물 복용에 대해 걱정되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비뇨의학과를 찾아가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의사는 여러분을 혼내거나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돕기 위해 존재하는 조력자입니다. 저 닥터 정유진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남들에게 털어놓기 힘든 고민들 하지만 너무나 알고 싶은 의학 정보들을 가지고 가장 솔직하고 따뜻하게 소통하겠습니다. 건강은 아는 만큼 보이고 실천하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는 작은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같은 고민을 가진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 여러분의 밤을 더욱 뜨겁게 만들어줄 실전 의학, 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도 활력 넘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